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 경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휴대전화 바꾸러 이제 매장 가면 번호 이동할 겁니까? 기기 변동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번호 이동은 통신사를 바꾸는 거고 기기 변동은 통신사는 그냥 그대로 내 핸드폰만 바꾼다 이런 건데 네. 정부가 통신사를 바꾸면 지원금을 좀 많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통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굉장히 복잡한 법인데 네. 이게 2014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2014년에 시행된 단통법 이후로 이번에 이 번호 이동에 대한 지원금 제도가 처음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 단말기를 살 때 회사도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에서 LG로 또는 LG에서 KT로 바꾼다 할 경우에 그 이동통신사가 사실상 이 단말기 구입하는 휴대폰 구입하는 가격의 중에서 50만 원까지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것은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에 꽉 막혔던 어떤 이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의 물꼬를 트는 아주 커다란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네요. 그래서 돈을 주고 끌어오는 고객인 만큼 또 이동통신사라는 게 고객이 많아지면 규모의 경제성이 생겨서 굉장히 유리해지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동통신사 간의 본격적인 경쟁의 시대가 온다. 아. 정부가 단통법을 없애겠다고 지금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국회 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 되기 전까지 현행 단통법의 시행령 중에 보조금 조항을 개정을 해서 번호 이동에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공시 지원금도 주고 또 별도로 이 전환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좀 기다렸다 바꿀 걸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다 합쳐서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공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기기마다 좀 달라서 일률적으로 책정을 하기는 어려운데 예. 뭐 통상 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번호 이동에 따른 지원금, 전환 지원금 50만 원, 거기다가 또 영업점이 줄 수 있는 부가 지원금 약 15% 정도 되거든요. 우와. 그러면 이것을 다 합치면 예. 약 한 140만 원, 뭐 130, 4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돈을 받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그 전화비를 그렇게 싸게 그만큼 차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핸드폰비. 휴대전화 그 구입비에서 우와. 130만 원 정도를 최대 빼줄 수 있다. 그럼 현재 지금 휴대전화기가 나와 있는 게 뭐 비싼 것도 있지만 예. 150만 원 정도 내외면 상당히 상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좀- 상품도 일단 당장에는 예. 자기 돈 한 푼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 그 갤럭시 그러게요. 24 정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거의 5천 원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예. 이게 그렇게 13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다 했을 때 다 주나 근데. 예, 이게 완전히 뭐 공짜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조건 자기가 몇 년간 아, 사용해야 되고 요금 대비 얼마 쓰고 뭐. 예.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예. 탈퇴한다든지 이럴 때는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예. 그동안에 단통법 시행 2014년 이후에 예. 이런 어떤 선택의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도 커졌지만 무엇보다도 통신사들이 서로 간에 경쟁을 하지 않았어요. 아. 어차피 뭐 기존에 우리가 추가로 보조금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소비자들은 세 회사 중에 하나를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는 회사마다 보조금이 차별화돼서 지금 말씀드린 보조금은 최대치거든요. 예, 예. 어떤 회사는 최대치를 주고 어떤 회사는 좀 덜 주고 또는 그 약정 조건도 어떤 회사는
좀 유려하고 어떤 예. 회사는 좀 강직적이다 했을 때 개인별로 차이가 굉장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동통신사 간에 경쟁이 생겨서 예. 전반적으로 이동통신 요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네. 2013년에 왜 정부는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 전신인 현재 여당 뿌리에서 사실 이 단통법을 만들었거든요. 네. 왜 단통법을 만들었냐? 단통법이 있을 때요. 단통법이 없을 때, 그러니까 완전 폐지되고 나면 무한 경쟁을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좀 아는 사람들한테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업체마다 예. 가격 할인 조건이 다르고 꼼꼼하게 따져봐야죠. 예,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면 어려워요. 오히려 돈을 더 물게 되는 예.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당시에 휴대폰 호갱, 그 맞아요. 예, 호구 고객. 예. 그래서 어리숙하게 다니면 네. 그 조삼모사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10원 깎아준다 해놓고 뒤로는 100원 더 매기는 이래서 혼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너무 어려워요 또. 예, 맞아요. 바로 이런 손해를 없애기 위해서 예. 단통법을 만들었는데 단통법 만든 이후에 단통법에도 부작용이 이동통신사가 경쟁을 안 해서 예. 그 이동통신 요금이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의 창달과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차원에서 다시 단통법을 내리겠다. 예. 그리고 그 첫 신호탄으로 일단 시행령을 바꿔서 전환에 대해서 50만 원을 번호 이동 때 주는 거거든요.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예. 환경에 큰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단통법 폐지 확정이 됐고 이제 내일부터 이 전환지원금 50만 원이 시행된다고 했는데 다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이제 미국이 삼성전자에 보조금을 얼마나 줄지가 궁금했는데 이번에 60억 달러 이상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그럼 적정한 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삼성전자 보조금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네네. 보충 설명 올리면 네. 뭐 마지막 중요한 게 있나 보네요. 예, 지금 좋아요. 단통법 폐지가 확정이 됐다고 그렇게 앵커님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예. 아, 단통법 폐지는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은 앞으로 구성될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 예. 아직까지 단통법 폐지 안 됐습니다. 네. 다만 단통법을 폐지하겠다. 정부 여당은 추진하겠다. 그 단통법 죄송합니다. 폐지 확정 전이라도 예. 시행령을 바꿔서 번호 이동에 대해서는 일단 50만 원씩 주도록 하겠다. 요게 지금 오늘 내일부터 시행되는 거고요. 예. 자, 지금 거의 긴급 속보처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혹시 또 오해가 고맙습니다. 생기면 아 좋아요,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삼성의 경우는 삼성전자가 미국에 대대적인 지금 이 그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공장이죠. 지금 텍사스 테일러시에 무려 27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예. 미국 정부가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 회사인 인텔과 대만 회사인 TSMC에 대해서는 보조금 규모도 확정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미적 그러니까요. 아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예. 바로 그 면에서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먹튀 아니냐. 삼성전자 투자하라고 그래놓고 그쵸. 투자해놓고 나서 당시 조건이었던 보조금은 안 주는 게 아니냐. 그런데 블룸버그 통신이 이와 관련해서 복수의 미국 정부 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곧 정부가 삼성전자에도 주는 금액을 발표할 것이다. 예. 그런데 이번에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른다면 미국 정부가 주는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6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 60억 달러라는 것은 우리 돈으로 7조 원 정도 되는데요.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TSMC가 지금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예. 받기로 되어 있는 금액 그보다도 한 10% 정도 많아요. 우리가 더 많은 거예요? 삼성이? 예, 삼성전자가 예. 블룸버그 보도대로라면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제대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런데 또 후속 나오는 보도에 보면 예. 조건이 있는 겁니다. 단 삼성전자가 공장 하나 더 지어라. 아. 하나가 아니라 몇 개를 더 지어라. 그 최종 협상 결과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그럼 미국에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거예요?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겁니다. 아. 반도체는 크게 예.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이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세계 제1위고 예.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후발주자들이 많이 따라와 있어요. 삼성전자한테 필요한 것은 이를테면 우리 지금 인공지능에 들어간 GPU 예. 이런 게 바로 시스템 반도체에서 예. 나오는 거거든요. 그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반도체의 팔상지고 또 반도체 설계, 장비 여기서 세계 1등인데 정작 반도체 생산은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우수한 반도체 회사들을 끌어온다. 예. 끌어오면서 동시에 보조금을 미끼로 내걸고 있는데 뭐 이렇게 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살포해서 이제 공장을 짓고 나면 예. 미국에도 본격적으로 반도체 공장이 많이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지금 이렇게 다른 나라 기업에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자기들 나라 유치하려는 배경은 뭐라고 예, 봐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반도체 직접 생산하는 국가가 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예. 반도체가 사실상 이 안보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자립을 하겠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 견제입니다. 이번에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 되는 회사들은 앞으로 10년간 중국의 반도체 신규 투자를 5% 내지 10% 이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뭐 그런 다목적.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안보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국민 세금을 동원해서 끌어가는데 우리 입장에서도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면 미국에서 바로 패블리스 등에게 뭐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가 좀 걱정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경제의 길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